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정호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와서 환경공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좀 선배님도 계시고 또 후배님도 계시고 그래서 감히 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저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소개를 저를 이제 소개해 주신 그런 말씀처럼 저는 실질적으로다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몸까지 마음을 가져가는 그런 속에서 이제 환경농업을 만나서 굉장히 오랫동안을 해왔는데 결국은 답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약재라든지 자주책으로다가 만들어 쓰는 것부터 천연농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아마 많은 그런 것을 만드시면서 연구를 많이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농업, 전 인류의 농업 획을 긋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과연 맨날 이렇게 휘둘리면서만 살아야 됩니다. 도대체 왜 농사를 짓고 농부라는 직업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한한 병과 충으로부터 싸워야 되는가? 거기에 저는 아주 진절머리를 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연 앞에 가서 심판받으러 제가 갑니다. 목숨 걸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번 이제 좀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교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올해 나이가 59년 되십니다. 저희 여기서 아마 이렇게 보니까 선배님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후배님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선배님이나 후배님 없이 또 이렇게 말을 할 때 있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농부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농사꾼 좀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강단에 전문적으로 다 서서 그러한 학자 이런 쪽이 아니라 오로지 농업, 생산 그걸 하다가 결국은 균과 충에 만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그래서 이거 균, 충 때문에 천연농약서부터 제가 자부자찬가 만드는 거, 도청 미생물서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 나름대로는 은행나무를 다 그냥 삶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아주 별짓을 다 했어요. 이게 벌써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가만히 이렇게 노트를 해보니까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그 전에 그렇게 아주 힘든 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안 돼요. 뭔지 몰랐어요. 왜 안 되는지.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는 좀 이 수학을 좀 잘하고 싶죠. 모든 농부들은 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관행농업이 아니고 환경농업이라는 틀에서 유기농업이다, 자연농업이다 이런 틀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약을 못 쓰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본인도 쓰지도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안 쓸까? 그냥 멘트에 대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좋다는 거 다 써보고 어떤 박사님서부터 교수님 막 쫓아가면서 그런 건 만들었으면 갖다가 신학개발도 쓰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잠깐 듣는 듯 하다가 그만두고 잠깐 듣는 듯 하다가 그만두고 도대체 너는 왜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저는 그냥 전국 전 세계는 아니지만 유럽까지 가면서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답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지금 찾으셨나요? 못 찾았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전 인류의 해답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해야 재미있겠죠. 그래도 조금 저를 또 잘 알아야 이거 이제 말씀드릴 때 이해가 되니까
갖고 이제 이해드릴 말씀 조금만 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 임대농을 하셨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 중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그 가을에 농사 수확을 했는데 이거를 누구네 이렇게 갖다 주래 그 왜 갖다 주는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임대농을 하셔가지고 그 도지세를 그 주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사야 되겠다. 뭐니 해도 이게 농사지어갖고 다 갖다 주고 이걸 어떻게 막 이제 이런 생각을 그 20대 아주 초반이죠. 10대 막 끝날 무렵 그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농약 치는 게 시작 기술이었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증산황을 뽑던 시절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쌀 증산황, 콩 증산황 해가지고 평당 수확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거를 발표를 하면서 그 상을 줬던 그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화학 비료, 화학 농약 쓰는 거를 배웠으니까 그때의 신지식인 농부로서의 그 지식이 얼마나 잘 갖춰졌겠어요. 비료 잘 뿌리고요, 농약 잘 칩니다. 대학도 잘하고요. 그래서 저도 못지않은 그 다수학을 많이 했죠. 그 이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목축업, 젖자는 목장을 시작을 하게 되죠. 농장을 하면서도 그 약을 많이 쓰는 것을 알았어요. 우유를 생산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야 이게 사람이 먹을 건데 이렇게 많은 약을 쓰는구나. 뭐 이렇게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이 축산물에다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그때 알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이제 약간의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제가 26살 되던 해에 우연치 않은 이 몸이 안 좋아서 속이 미식거리고 이상해요. 지금 그 동두천시라는 곳에 서울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이틀을 기다렸는데 급성 B형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을 판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서 거기서는 진정이 너무 빨라서 치료가 안 되니까 뭘 써주면서 이렇게 찾아가라고 그 서울의 큰 병원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 병원은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정식품이라고 아시죠? 그 정식품에서 내과를 명동에서 크게 한 그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추천을 받아서 거기 제가 입원을 했는데 오랫동안 저를 갖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저는 간경화로 진전되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때 제가 너무 젊은 나이고 그랬는데 혼인이 좀 일찍 해서 아이들이 좀 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판단을 내립니다. 너는 이제 땅을 더 팔아서 너를 고치려고 그러면 너희 아이들이 좀 힘들 것 같다. 차라리 네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판단이 그렇게 섰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피할 길도 없었고 아버지의 현명한 그 판단 속에 저는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도중에 저는 자연농업을 하는 조한규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분이 그 어유교회라고 저희 사는 동네가 어유지인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 화학농약, 화학비료가 이렇게 나쁘니까 이런 거 치지 않는 이런 농업이 있는데 한번 해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강좌가 있어서 들렀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저희 누님하고 매형이 그 기독교, 지금 뭐 장로분들로 지금 이제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의 추천으로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그 농법에 대한 얘기를 듣고 거기에 제가 매료가 됩니다. 그때 사실 저는 밥 한 그릇 떠놓으면은 아침에 밥을 한 그릇 떠놓으면 저녁까지 그거를 못 없애는 먹고 싶어도 뭐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제 저렇게 소비시처럼 일하는 놈이 저게 젊은 놈이 이제 뭐 죽어간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저를 면회오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하여튼 여하튼 그런 시절에 이렇게 가다가 그분을 만나서 자연농업이라는 그 틀 속으로 저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한테 처음 듣는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미생물이었어요. 저는 40년 전에 그분한테 미생물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의 미생물을 다루는 그 박사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우리나라에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주 생소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매료가 되고 그분을 쫓아서 자연농업 그 자체를 배우면서 이제 그 환경농업 쪽으로다가 이제 변환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됐지만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사실 또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자연농업이라는 것도 그 유기농업은 이제 이쪽 이 정동회가 먼저 전라도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나중에 저희가 충청도에서 그 모여서 여러 가지 이름을 짓다가 저희 팀에서 이제 그 자연농업이라는 이름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표 등록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자연농업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고 있는데 사실 그 이 정농회가 그 자연농업보다 한참 먼저 출발했죠. 유기농업 자체로. 그래서 그 역사를 제가 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뭐니 해도 일단은 농사가 잘 돼서 뭐 먹고 살만은 해야 되는데 해마다 그냥 바닥이야. 해마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때 땅이 한 2,000평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자연농업에서 지금도 그거를 권하고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도 아주 따끔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안 되는 건데 농민들이 지금 여기 또 시당겨서 이 투자를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쫓아가서 얘기까지 했어요. 아주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이런 말씀은 뭐 드릴 건 아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 된 거를 된다라고 주장 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안 되는 거를 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지금 농민들은 뭔가가 좀 수확을 좀 하고 싶고 유기농으로다가 가고 싶고 계속 가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서 돈 없어지는 거 괜찮아요. 돈 다시 벌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젊은 어디서 어찌 가져올 수도 없는 이 시간이 계속 1년이 후다닥 갔어요. 그 다음에 2년이 가요. 3년이 가요. 뭐가 뭔지도 나이는 먹어가고 세월이 가서 돈도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국을 이렇게 농부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크게 현실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이렇게 많이 보면 또 제가 또 토요일마다 이렇게 매주 저희 농장에서 강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환경농업에 휠이 꽂혀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지금 나이가 다 한갑이 넘었어요. 칠순이 되고 이거 어떡하냐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를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환경농업을 하고 유기농업을 하고 자연농업을 했으면 이걸 끝까지 좀 어떻게 안 불어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그거는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인류의 유기농업과 자연농업은 문구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하죠? 이제는 문구가 아니라 실현적으로다가 정말
유기농을 이제는 찾을 때라는 거죠.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근데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들지 않게 간단하게 싹 숙제를 풀고 한번 가세요. 여운이 아마 많이 남으실 거예요. 이장집 에너지 농업 이렇게 했는데 이장집이라는 것은 상호로 저희가 쓰고 있어요. 한 20여 년 됐습니다. 상표 등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이장집이라는 그 유기농 식당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으니까 모르지 오해 마시고요. 상표다가 이장집을 쓰고 있고요. 에너지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쓰게 됐냐면 에너지에는 물질 에너지와 비물질 에너지가 척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비물질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 공부를 제가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에너지라는 이 농업을 좀 앞으로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18년도에 제가 에너지 농업이라는 것을 유튜브로다가 제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에너지 농업에 대한 걸 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질 에너지와 비물질 에너지를 말씀드릴 텐데 비물질 에너지가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고 그게 된다 그러면 아마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좀 깊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냥 물질 에너지만 갖고 우리가 이거 유기농에 대한 거 요거만 좀 논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갖고 계신 그 책자하고 똑같이 이걸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다 아시는 얘기죠. 뭐 진화 발전 뭐 이런 거. 그런데 저 속에 많은 모순이 들어 있었다. 그 중에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농업 분야입니다. 축산과 농업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식, 우선 이제 잠깐 언급 말씀드리면 지식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누가 만들어요? 지식을 누가 만들어요? 그냥 지식이 그냥 뭐 이렇게 만연한 이 시대에 살지만은 우리는 수억 년 동안 인간 태초의 인간서부터 아주 조금 이렇게 오던 시절에 지금은 이제 지식의 이제 아주 진화 끝에 와 있죠. 지식을 이제는 어떠한 교수님이나 어떠한 박사님이 그걸 갖고 놀아주던 시절, 알히던 시절 이제는 그것이 끝났다. 지식이 이제는 진화가 끝나서 이제는 지식을 누가 가리키고 이러한 세월이 아니라 이제 지식은 내 손 안에 다 들어있다. 내가 궁금한 거는 펼치고 궁금한 걸 물어보면 여기 다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지식은 이제 진화는 거의 다 끝나가고 아주 끝났다 그냥. 그리고 이제는 공유하는 시대가 열렸다. 전 세계에서 궁금한 거를 어느 곳에 앉아서도 이제 다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 인간만이 생산해 놓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에너지 중에 아주 상급의 에너지죠. 최고의 에너지죠. 여기에 이거보다 더 업되어 있는 좋은 에너지도 있지만 일단은 좋은 에너지에는 틀림이 없죠. 이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화 발전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지식으로 또 과학이 발달되고 그 농업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자연의 환경오염, 우리의 건강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병원이 늘어나면서 이거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가속화가 붙어서 점점점 더 많은 병이 계속 연속 나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건강도 건강이지만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농업에도 우리가 지금 예기치 못한 그러한 그 균과 충들이 나와서 아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보다 하고서 잠깐 있다 보면 어떤 게 나오죠? 바이러스가 또 튀어나와서 썩는 병서부터 여러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심장을 강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누가 푸냐? 박사님이 풀 것인가? 전 세계에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지식인들이 풀어줄 것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이 다고요. 그분들도 더 몰라요, 여러분보다. 그래서 이거는 농민 여러분들이 농업을 하는 속에서 계속 연구, 발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 키포인트만 몇 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이제 나중에 요거 이제 나올 거예요. 농민으로서의 그 이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우리 농부로서의 정말 책임과 의무는 뭔가 내가 농사를 짓는 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농부로서 그냥 그런 것도 좀 해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농목 전 인류의 먹거리 뭐 감히 뭐 너무 크게 쓰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수입 수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한다. 농산물 수출도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입도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인이 이제는 그 농산물도 이제는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말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먹거리 그 축산물 뭐 이런 거 뭐 엄청나게 그 개방이 돼서 많이 이렇게 교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책임과 의무는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농부라면은 그 먹는 사람의 생각, 꼭 먹는 사람 또 이 농사를 지으면서 내 환경을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할 때라 그래서 이렇게 좀 간략히 좀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뭐 다 아시겠지만 시대별로다가 제가 요거를 좀 나눠 놓는데 농업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다가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 그 6.25 전쟁 그쪽으로다가 한번 보면 그때는 전쟁 후에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갖고 정말 굶주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고요. 그 원조를 받아서 우리가 그 식량을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원조를 받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무조건 생산이다.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배고팠던 시절인데 무조건 생산이 돼야 먹으니까 배부르니까.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서 이제 영양을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조금 생산되면서 많이 좀 먹으면서. 그러다 이제 요 근래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써 이제 유기농업, 자연농업 벌써 한 40년, 50년 전이죠. 요게 나오기 시작한 지가. 그래서 이제 건강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시절이 이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가 하면, 건강은 물론 이제 생산은 기본 해야 되는 거고요. 영양은 이 식물의 기본 좀 이제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먹는 사람이 건강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농업이나 축산을 짓고 나서 그 뒤에 남는 그 환경은 어떤가 이제 환경까지 이제 돌아보는 이런 시절이 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유기농 자연농업으로다가 풀 수가 있는데 과연 유기농업 자연농업이 지금 다 지금 해결을 좀 다 해주고 있는가? 이거를 좀 우리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해서 그 농업의 뭐 신약 개발, 축산의 약품 신약 개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약은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유기농업이나 환경농업을 하는 한 계속 유혹은 될 겁니다. 그리고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고 그렇지만은 그 많은 균과 충을 비롯한 바이러스까지 더 극성을 지금 부리고 있는 이 시점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걸 누구한테다가 넘기고 누구 보고 이걸 고치고 나는 유기농을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자, 유기농 자연농을 하면서 생각을 깊이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게 많은 이제 보수 TV를 넣고 좋다 그러는 이제 그 영양제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쓰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천연 농약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 쓰고 있는데 유기농 자연농업에서도 역시 관행농업하고 다를 게 없는 게 있어요. 뭐 그 오염을 시키는 것은 물론 관행농업하고는 다르죠. 그렇지만은 역시 오염을 시키고 있고 천연농약이라든지 뭐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는 농약이나 이런 거, 또 미생물제제나 이런 거, 그 역시 그 균 자체를 보호하거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밭에, 내 논에, 내 과수원에, 내 축사에 있는 어떠한 그 균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없애려고 지금 다 이렇게 개발을 해서 다 쓰고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나 어떠한 뭐 조그만 충균에도 이제는 무방비예요. 뭐 지금은 이제 썩는 병까지 우리나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과수원을 지금 막 그냥 다 잘라서 묻어버리고 촛재를 쳐놓고 이런 상태. 가축도 지금 뭐 이렇게 가둬놓고 지금 하다가 다 묻어버리고 막 이런 사태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환경농업을 하면서 고스란히 이 피해를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많이 1년 동안 농사 지려고 애쓰고 힘들게 하시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되고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농민 부담으로 오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 하나 지금 만져주는 사람 없고 좀 수확을 잘해서 또 이제 뭐 혹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로가 확정돼서 조금 못생겼거나 수확량이 좀 적어도 좀 뭐 그런 거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반 그 타 지역에서 자연농업, 환경농업을 한다는 분들은 그건 어디다 팔 수도 없고요. 그 누가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힘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따가도 이제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 환경농업하고 뭐 그거 다 좋고 그런데 가격이 농산물이 지금 일반 농산물보다는 지금 가격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다가 지금 오고 있는데 절대 이것은 우리 농부로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상위권에 있는 분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 이거는 뭐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이제 브랜드를 갖고 메이커를 갖고 보편적인 그 농업이라 그러면 유기농업이다, 자연농업이다, 관행농업이다를 거스르지 말고 이제는 그 농부로서 생산하는 것은 누구나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이쪽 방향의 길을 열어야지 우리 농부들이 편안하게 가는 길이지 어떠한 그 지식층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나 먹는 아픈 사람이나 먹는 이러한 소유물로 여겨서는 이제는 농산물은 어디 멀리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잠깐 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은 조금 있다 하시? 아니 그 유기농 자연농업이 어떤 오염을 시킨다고 그러는 거죠? 조금 이따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물론 이제 이장집 에너지 농법 뭐 이런 자연 유기농업 이런 하자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런 문구를 썼으니까 쓰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쓴 거고요. 아마 여러분이 아마 여기 이 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생산, 역량, 건강, 환경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아우러서 이제는 그 이 농업 축산에 내지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퇴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모르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농사를 지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축분 퇴비라든지 그 우리나라에 그 좋은 퇴비 그 생산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는. 그래서 그런 퇴비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갖다 써보면서 그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결국은 그 균과 충을 우리 농부들은 이제 그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제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TV를 만들면서 저 온도에 대한 거를 좀 심각하게 좀 이렇게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 온도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TV를 만드시면서 저 온도에 좀 주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그냥 좀 이제 농사 짓지 않는 이 농한기니까 좀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작년에 이제 힘들었던 거 이거 보면 역시 이렇게 균충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짓는데 요것만 조금 없었으면 조금 덜 했으면 그래도 올해는 수확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모양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가 좀 경고라는 문구를 써서 좀 이렇게 해놨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거에 대한 거는 아마 동의를 하실까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 그 오염을 지금 우리 농부만 시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다가 뭐 공장서부터 자동차부터 뭐 많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생기는 그런 경고 그리고 우리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런 척도 이런 것도 그런 위험들을 알 수 있는 경고 그리고 이것은 많은 것이 지금 군데군데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썩고 뭉쳐서 그런 게 이제 발생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발효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매주 거기서 강연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드려요. 농부로서 농사를 지려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발효 끝에도 발효로 끝난다. 그래서 발효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환경농업은 굉장히 힘드니까 우리는 오로지 그 발효를 하는데 주력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발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발효라는 글을 써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농업이든 뭐 관행농업이든 이제 균과 충 바이러스와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계속 해마다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유황도 많이 쓰시고 부욕토를 많이 쓰시는데 이거를 거부한 거나 뭐 제가 이거를 나쁘다 이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되게 제가 드리고 나서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문구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탁월하죠. 농사를 짓는데 균을 제어하는 데는 정말 뭐 저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을 정도로다가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저는 그 유황을 굉장히 오랫동안 썼어요. 가축한테도 사용을 하고 농사를 지면서 많이 썼는데 결국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뭐 이건 알고 계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유기농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나중에 꼭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유황을 쓰게 되면 균은 싹 정리가 돼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나타나세요. 그럼 또 이제 살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균은 정리가 돼서 잘 가는데 결국은 식물이 맛이 없어요. 배가 맹탕이 되고, 사과나 이런 게 유황을 많이 쓰게 되면, 또 독하게 더 뿌리게 되면 점점점 그 본연의 맛이 조금 잊어져 가죠, 계속. 그래서 유황을 많이 뿌리게 되면 균은 싹 정리가 되는데, 이게 그 전기까지 싹 끌어내려가지고 이 식물의 본연의 맛을 잃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영양분이 많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참고해서, 지금 현재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인증을 갖고 가는 데는, 그리고 농업하는 데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는 유기농이다 자연농이다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식물의 이제는 본체 속으로다가 영양 분석이 들어가면 여러분 또 헤맨다 이거죠. 그때 또 이렇게 헤매니까 이 말씀을 좀 미리 드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엽토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부엽토 속에는 굉장히 좋은 미생물이 많다. 토착 미생물이 산에 존재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갖다가 쓰게 되면 농사가 잘 된다. 그것도 역시 저는 이제 쾅 믿고 했죠.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농사의 그 품목별로다가 다 되고 안 되고는 있지만 거의 100% 그 환경 농업으로다가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부엽토를 갖다가 내가 그 내 텃밭에 조금이라도 좀 갖다 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틀리게 예상 밖에 보인단 말이죠.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 도대체 이건 뭘까? 그래서 그 토착 미생물에 대한 거를 이제 부엽토에서 다루기 시작해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 농업 그 2장집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유황이나 부엽토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 자세한 내용이 거기 있으니까 더 자세한 거 거기서 좀 뽑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엽토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산에서 떨어지는 낙엽,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낙엽이 아주 부식이 엄청 오래된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놈을 꺼내서 이제 아니면 토착 미생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호두밥을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균이 이 밭에 나와서 논에 나와서 이거 맵을 못 써요. 얘는 우리가 농사 짓는 그 농지의 균하고 다를 뿐더러 얘는 많은 그 균을 함유하고 있고 충을 생길 수 있게 하는 유발시킬 수 있는 그 균사체 그거를 갖고 있어요. 요게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엽토를 갖다가 큰 통에다가 울고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부엽토를 갖다가 놓고서 며칠만 한번 그 여름에, 지금은 아니지만 여름에 이렇게 놔둬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금방 거기 벌레가 생기는 걸 아마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마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벌레가 생기는 그 충이 생기는 그거를 울고서 쓰는데 농사가 잘 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TV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너지, 중에너지, 고에너지 이렇게 이제 탭이 만드는 요거를 제가 이제 제시해놨고요. 검불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것은 축분을 많이 사용하는데 축분을 많이 사용하는데 계분이 질소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계분이. 그래서 계분, 우분 이렇게 이제 비율로다가 섞게 되면 과수나 이런 뿔식품 이런 종류는 좀 에너지가 좀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 쓰는 거. 그 다음에 중에너지는
그 계분하고 우분을 50대 50 정도, 그래도 건불 이렇게 섞어서 쓰고요. 그다음에 고에너지는 그 계분을 좀 많이 하고 우분을 좀 작게 하고 건불을 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이제 부피로 할 거죠. 이렇게 해서 TV를 만들게 되면 고추나 옥수수 이런 거는 아주 굉장히 1년 동안 그냥 지속적인 힘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저 끝에 보면은 이제 개껍데기가 꼭 0.1%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개껍데기를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개껍데기가 여기에 충을 우리가 이제 그거 좀 방지하거나 TV차를 만들 때 보면 굉장히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그 TV에다가 넣을 것을 보내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불은 어떤 걸 써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많이 말씀드려요. 톱밥을 쓰는 게 저희가 해보니까 가장 좋고요. 주위의 여건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벼농사가 많다, 볏집이 많으면 볏집으로다가 전체를 다 건불을 대처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낙엽이 많으시면 낙엽 같은 거로다가 전체를 다 대처하셔도 되니까 그건 그렇게 알아서 그 내 주위에 있는 걸 갖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요것을 보면 뭐 농사 짓는데 뭐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저런 TV까지 만들고 뭐 이렇게 하냐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건 뭐 지금 뭐 만들어 쓰는 세월이 아니라 지금 뭐 사서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사서 쓰는 건 어떠냐. 뭐 물론 그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의지에 맡기고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그 주위를 돌아볼 필요성. 아까도 이제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유기농업이나 이런 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주위에서 지금 그 소나 돼지를 닭을 키우면서 물론 거기에도 퇴비장이 있고 그래갖고 거기서도 뭐 발효를 시킨다고 해서 하고 있고 또 정부 관련해서 축분 퇴비도 잘 포장돼서 나오고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게 뭐 필요한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기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주 너무 그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가 제가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지금 고열로다가 자연에서 고열 75도까지 올라가는 고열 초리로다가 올라가는 퇴비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 선배님들이나 많이 해왔던 관행농업을 해왔던 토지도 우리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농사를 또 칠 수도 있고 또 이런데 거기에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30년, 40년 전에 썼던 그런 이제 화학물질이 지금도 검출이 돼서 나오고 있고 또 지금도 역시 많이 또 옆에서는 또 많이 쓰고들 있잖아요. 내 토지, 내 밭에서도 역시 토양 검사를 하게 되면 미미하지만 그런 게 계속 지금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이러한 지저분한 것을 농부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이렇게 발효를 통해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어렵지만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최고 중요한 것은 혹시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이 TV 만드는 거는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혹시 만드실 분이 있을까 해서 이거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건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다가 그렇게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3일이나 7일간 천천히 수분 60%가 될 때까지 물을 먹여서 내가 이제 해놓은 건불하고 이제 발효를 이제 섞기를 할 때 요때 이제 섞는데 반드시 건물에 물 먹이기를 60%를 꼭 시켜놔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75도까지 올라가서 한 달, 두 달, 3개월 지속을 못해요. 그래서 건물에 물 먹이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를 꼭 참고하시고요.
혹시나 또 이거가 제가 또 가고 난 다음에 조금 회피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뭐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여기 밴드장님도 계시니까 그 밴드장님한테 좀 전화 좀 하고 또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서 한번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뭐 적힌 대가고 요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관은 눈, 비 이런 직사광선만 피해서 잘 해놓으면 되시고요. 그리고 토양에는 어느 정도 좋냐? 기본 뭐 한 평에 마른 걸로다가 한 10kg 정도 최소 그 이상 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밭을 갈면 굉장히 이제 효과는 더 좋은데 갈지 않고 하는 무경운에서는 퇴비 양을 조금 더 늘켜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일단 고질소, 저질소, 중질소 다 똑같은 그런 이제 맥락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이게 시작한 지가 한 10시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잠깐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연속 갈까요? 예, 그래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